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의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오늘은 안나의 백지편지를 진행한 지 1년이 되어 13번째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 팟캐스트를 진행할 때 마음만 앞섰지 편집이나 기계 장비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아마 친구가 저 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안나의 백지 편지를 같이 진행하면서 컴퓨터에 녹음하는 법이나 기계 장비 다루는 걸 배워서 제 개인 팟캐스트를 진행할 때면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네요. 우리들이 같이 진행한 팟캐스트를 들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친구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개인 팟캐스트를 하면 좋겠다는 말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친구가 동화로 개인 팟캐스트를 시작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60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일상을 전하는 이야기 속으로 떠나가 볼까요? 저도 안나와 같이 안나의 백지 편지를 진행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 아는 분 중에 영란 친구 얼굴을 모르는 분들은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며 얼굴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럼 제가 제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곤 했답니다. 이러한 소소한 일상이 우리를 즐거움으로 이끄네요. 우리들은 올해의 끝자락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나이 들어감에 따라 계절의 바뀜도 예사롭지 않게 다가오는데요. 그 길에 추억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심악산 자락에 있는 양문교회에서 바리스타 수업을 들었어요. 단풍이 물들어가던 가을에 저와 소설 모임을 같이 하는 분이 남편과 함께 파주 심악산에 등산을 다녀왔어요. 음식점을 찾아 돌고지 꽃마을 쪽으로 내려왔는데 들꽃이 만발한 교회와 작은 도서관을 발견했대요. 한 울타리 속에 있었는데 마당이 너무 예뻐 들어가서 이리저리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리고 마당을 둘러보는데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커피 바리스타 교육, 웃음 치료, 냅킨 아트, 캘러그래피 등등이었는데 가격이 무척 저렴하더래요. 그분이 전화를 해서 보고 온 풍경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바리스타 교육을 배우지 않겠냐고 했어요. 저도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 같이 가겠다고 했죠. 그런데 요즘 영란 친구와 팟캐스트를 같이 하는 바람에 바늘과 실처럼 되었잖아요. 그래도 친구의 건강이 걱정되어 뭘 권하는 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친구는 특히 감기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자주 만나니 할 수 없이 말을 꺼내어 보았죠. 저는 커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커피도 잘 마시지 않는 편이라 커피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강릉에 갔다가 직접 핸드드립을 체험하는 곳에 가서 커피를 내려보았는데 무척 재미있더라고요.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었는데 안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배우겠다고 했죠. 안나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당부를 했는데 공기 좋은 심악산 자락에 있는 그곳이 참 궁금했어요. 첫날 우리에게 그곳을 소개한 분과 셋이 그곳을 들뜬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파주의 돌고지 꽃마을에 들어섰는데 분위기가 아늑한 것이 가을의 정취가 물씬 났어요. 교회 울타리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꽃들을 보고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나무로 짜여진 간결하면서도 멋진 종탑 안에 걸린 빨간 종을 보고는 탄성이 터졌어요.
예쁜 꽃들이 가득해서 마당에 들어서면서부터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죠. 노란색으로 칠해진 건물 또한 포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교육받을 곳으로 들어갔는데 실내는 연두색으로 벽이 칠해져 있었고 창틀은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마치 프로방스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문 장식은 사과 개짝에 분홍색 페인트를 칠해서 멋진 장식으로 바뀐 거였어요. 소박하고 아담한 분위기는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받기 전부터 우리를 즐겁게 만들었어요. 목사님 부부와 바리스타 교육을 해주신 선생님과 또 같이 배울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모두 8명이 두 테이블에 나눠 배우기 시작했죠. 각 테이블에 4명씩이었는데 우리 조는 같이 간 3명과 한 분은 우리처럼 등산길에 알게 되어 신청한 분이었어요. 다른 조는 목사님과 친분이 있어 원래 아시던 분들이었고요. 어색하지만 커피라는 매개체가 우리를 금방 친숙하게 해주었답니다. 마당에서 커피를 볶고 로스팅한 커피를 직접 갈아서 즉석에서 핸드드립할 때 내려지는 커피향이 마음에 힐링을 주는 것 같았어요. 커피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커피 열매에서 나온 생두를 볶아서 까맣게 만드는 과정에서도 저마다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 성격대로 대충대충 하는가 하면 친구는 커피 볶는 것조차 조신하게 볶았어요. 또 그 볶아진 상태에 따라 내린 커피의 맛이 다 달라지는 것도 신기했어요. 갓 로스팅해서 갈아 놓은 커피가루를 핸드 드립으로 내리니 그 향미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남은 커피가루를 지퍼백에 담아 가져갔는데 집으로 가는 동안 가방에서 계속 커피향이 풍겨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집에 도착해서 식탁 위에 꺼내두었더니 지날 때마다 매혹적인 향이 집안 공기마저 바꾸는 듯 했어요. 저는 교육받는 동안 선생님이 아낌없이 재료를 준비해 오셔서 다양한 커피 맛을 경험할 수 있어 감사했어요. 함께 배웠던 학생들 중에는 사모님의 친구들도 있었는데 수업이 끝나면 솔선수범해서 뒷정리와 청소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 모습에서 좋은 친구들의 아름다운 우정을 엿볼 수 있었죠. 하루는 수업이 끝난 뒤에 사모님이 칼국수를 해주셨는데요. 따끈하고 구수한 점심은 우리들 마음까지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에도 사모님 친구들은 설거지와 뒷정리를 도맡아 하셨죠.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모님과 친구들은 모두 성숙한 의식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목사님 역시 온화하고 사랑이 가득하신 분으로 틈틈이 관심 어린 표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난로에 군고구마도 구워주셨지요. 목사님과 사모님을 뵐 때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심과 품성에 계속 놀라게 되더군요. 나들이 가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커피에 대해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자격증 시험을 본다고 해서 부담이 많이 되었죠. 실기야 배운 대로 그럭저럭 하겠는데 필기 시험은 영 자신이 없더라고요. 들을 때는 알겠는데 막상 외워서 시험을 보려니 잘 외워지지가 않더군요. 이 나이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공부를 해야 하나 하면서 커피의 종류를 아라비카, 로부스타, 리베리카 이렇게 외우며 커피의 원산지, 커피의 전설, 또 배운 과정들을 훑어보아야 했어요. 남편까지 동원되어 질문을 해주고
답을 말하고 했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이 되어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멀리서 심사위원이 오셨는데 잘 웃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커피가 내려지는 잠깐의 시간에도 심사위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사람들이 제 엉뚱한 행동에 크게 웃었죠. 그래도 안나는 그 시험에서 차석의 영광을 안게 되었죠. 저도 정말 뜻밖이었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양문교회 바리스타 교육을 알려주었던 분도 1등을 하여서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좋아했어요. 친구 따라 커피를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1등 하신 안나의 친구는 사람의 좋은 면만 보고 칭찬해주는 따뜻한 성품을 지닌 분이었어요. 맑고 건강한 심성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참 기쁘더라고요. 또 다른 조에는 양문교회 사모님 말고 다른 교회 사모님도 계셨는데 마지막 날 점심을 함께 먹으며 무척 감동적인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늘 해맑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평탄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둘째 아들이 어릴 때 뇌종양을 앓게 되었는데 수술도 무척 까다롭고 복잡한 경우였대요. 어린 자식이 뇌에 암이 생겼을 때 부모의 심정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겠죠. 그럼에도 주위에서 도와주셨던 분들을 기억하고 수술도 당겨져서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또 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전혀 상하지 않아서 고향 외고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들을 감사해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그 사모님은 모든 걸 감사하고 병원에서도 다른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를 해주셨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어떤 인연이란 시 속에 속되지 않게 절제된 빛깔로 우리는 수목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라는 귀절이 있는데요. 우리는 수목화 대신 바리스타 교육이란 말을 넣고 싶네요. 이런 인연이 있을까요? 심악산에 등산을 간 사람이 발견한 양문교회를 나와 친구가 따라가서 바리스타를 배우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이 풍성한 사랑을 느꼈던 아주 기분 좋은 인연 말이에요. 삶 속에서 이런 인연을 자주 만나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오늘은 허영미 시인의 어떤 인연을 들려드리면서 안나의 백지편지 13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인연. 허영미. 속되지 않게 절제된 빛깔로 우리는 수목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대가 매를 그리고 내가 난을, 그대가 국을 그리면 나는 죽을 그려 넣어 그렇게 우리의 인연을 완성해 가려 합니다.